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제 1시간 뒤면 제주 지역 수험생 6,500여 명이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로 사상 처음 12월에 실시되면서 그 어느 해보다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주연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날씨는 많이 추운가요? 네, 아침 공기가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 기온을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수능 시험 시작을 1시간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험장으로 들어가려는 수험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진행된 예비 소집에서는 방역 관계로 수험생들이 시험장 건물 내부에 진입할 수 없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많은 수험생들은 비교적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해 자신이 시험을 볼 교실과 자리를 확인하려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험생 응원도 금지되면서 시험장 앞은 예년보다 더욱 조용한 모습입니다. 오늘 수능 시험에 제주에서는 작년보다 500여 명이 줄어든 6,554명이 응시합니다. 일반 시험장 14곳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2곳,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1곳 등 고사장 17곳이 설치된 가운데 도내 자가격리 중인 학생 1명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수험생들은 잠시 뒤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거쳐야 합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재측정이 실시되고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일반 시험장 안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장 안에는 어떤 전자기기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장 입실 시간이 늦어지게 될 상황이 되면 주위에 있는 교통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고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시험관리본부에서 가수험표를 발급받아 응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제일고 시험장에서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됩니다. 다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안이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스터디 카페. 좌석이 절반만 차 있고 일행과 모여 앉은 이용자는 이동을 안내받습니다. 기존엔 출입자 명단 관리 등 기본 방역 수칙만 지켜졌지만 제주형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높아지는 4일부터는 한 칸씩 뛰어 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기 좌석을 걸어놔서 네, 여기도 지금 다 대기 좌석이에요. 한 칸 뛰어 앉을 수 있게. 예. 그러니까 100명 이상 참석하는 민간 주관 행사는 금지되고 국공립시설 수용 인원은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2단계 수준인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까지 낮추고 공공체육시설도 훈련 등만 허용해 일반인 사용을 금지합니다. 대신 식당과 카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안인 50제곱미터보다 완화된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일 경우에만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노래방과 목욕탕,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안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제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주 이통장단 관련 접촉자 2명을 포함해 그제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이 추가로 발생한 제주. 지난 한 달 올 들어 가장 많은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는 음압병상 외에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00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동선 공개가 제한돼 도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에 필요에 따라 동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 탈출 나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주를 여행한 서울시 여행객들이 모두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서울시민 관광객 9명 가운데 3명이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나머지 6명도 모두 확진됐습니다. 제주도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확진된 주민 4명이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제주를 방문했다는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제주 82번 확진자와 제주 여행을 한 인천 시민도 확진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을 환기시켰지만 대통령이 약속하지는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을 위해 4.3 추념식에 참석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자신의 요청에 의해 대통령이 약속을 한 적이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 시절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두 차례 정도 환기시킨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약속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요청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지역에 대한 국가적 과제와 공약을 관리하는 차원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봉사를 했으니 호소해 4.3을 환기시키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인도 송재호 의원이 4.3을 각별히 챙겼고 대통령의 방문에 노력한 부분이 있었고 위원장 시절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도 토론회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고 추념식에 참석했는데도 송 의원이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성사된 것처럼 발언했고 무보수 발언도 토론회에서 4차례나 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대통령에게 추념식 참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대통령께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답변 안 하죠 보통. 답변 안 하셨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재판부는 오는 23일 3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갖고 법관 인사가 있는 내년 2월까지는 1심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경찰 사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지만 제주자치경찰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 심사에서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하되 제주자치경찰은 독립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지만 소속은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됩니다. 마약 유통이 날이 갈수록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 버젓이 마약 판매 게시물이 나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목포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목포의 한 유흥업소에서 붙잡힌 베트남인 일당.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된 3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판매책인 20살 A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온라인을 통해 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수많은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마약의 종류와 구매 가능 지역까지 상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마약 유통 대화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수십 개의 구매 인증과 후기글, 심지어 인증 영상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내자 실제 마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각종 마약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가격까지 제시합니다. 이처럼 마약 유통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닿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특정 장소를 정해 마약을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판매자를 알 수 없는 데다 외국 서버를 활용하는 사이트여서 추적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입금을 마친 구매자까지 처벌한다는 점을 악용해 돈만 챙기는 사기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기성 게시물이 많고요.
마약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대금으로 돈을 입금하는 자체가 이제 범죄가 되기 때문에요. 최근 3년간 온라인 마약 거래는 확인된 것만 2만 4천여 건. 허술한 단속망을 뚫고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수능일인 오늘은 입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7도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린 건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은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북서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가 8도, 북부와 남부, 동부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3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부분 구름 많겠고요. 현재 기온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계속 쌀쌀하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오늘부터 전국의 가금류와 전북과 경북 지역 가금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제주도는 전북 정읍에 이어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반입 금지 지역을 확대하고 차단 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달 22일 구자읍 하도리 철새 도래지 야생 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비공개 면담을 열고 제2공항 여론조사 세부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면담에서 성산읍 주민에게 가중치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현 공항 확충 방안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중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한 우도 해양도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우도 도립공원 계획에 해중 전망대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습니다. 해중 전망대 조성 사업은 우도 오봉리 앞바다에 11m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경관심의위가 해양도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것을 요구하며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제주도가 수도시설 운영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61개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제주도는 가장 낮은 D등급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올해 강정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고 애월 정수장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루 2곳에서만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8곳으로 늘려 이동식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음주운전과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차량 순찰도 늘릴 방침입니다. 올 들어 제주 자치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은 316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제주 지역 주택 매매와 전세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제주 지역 주택 매매가는 10월보다 0.06% 떨어졌고 주택 전세 가격도 0.05%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1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문화 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확장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환국 의원은 민간 보조금을 삭감하면서도 출자 출연기관 지원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크게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는 14일까지 예산 심사를 벌인 뒤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